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이어집니다. 거기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종일 눈이 뿌옇고 목이 칼칼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륙에 머물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6 마이크로그램, 경북은 155 마이크로그램을 보이며 오늘도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평소보다 5배 이상 미세먼지 수치가 치솟으면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도 계속 메마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대구에는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도, 안동은 2도, 김천은 영하 1도, 포항은 10도로 출발하며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 낮은데요.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21도에서 26도까지 기온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겠고요. 특히 김천은 아침에 영하로 시작해 낮과 밤의 기온차가 27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조금 해소되겠고요. 아침에는 평년 이맘때 수준, 낮에는 2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21년 포항제철소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전신 포스코 케미칼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인 포스코 케미칼은 물론 하청업체 관계자들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포항제철소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 라임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설비에 머리가 끼어 숨졌습니다. 설비를 정비할 때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해 포스코 케미칼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2년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법원은 포스코 케미칼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4명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하청업체 법인에게는 각각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사건은 모두 7건, 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에 대한 처벌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확하게 설비를 세우지 않고 했는 게 확실했던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사고인데 이런 사고에도 벌금형으로 떨어진 것은 이후에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더 이상 막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선고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 책임 의료기관 가운데 필수 진료 과목의 의사가 1명도 없는 곳이 16곳이나 되고 이 중 경북은 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안동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상주적십자병원은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가 각각 개설돼 있지만 전문의가 1명도 없었고 영주적십자병원은 산부인과가 아예 개설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주시가 철도 운행이 중단된 경주역 등 규모가 큰 폐역사 7곳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역사와 철도 부지에는 도심 공원숲이나 생활권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3,500억 원이어서 예산과 토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폐철도 구간은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 두 곳을 합쳐 80.3km입니다. 문을 닫은 철도역이 17개, 부지는 200여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경주시가 지난 2년 동안 용역을 거쳐 폐철도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폐역사 17개 중에 도심과 가깝고 시민 접근이 좋은 7개 역사는 집중 개발합니다. 경주역에는 행정상업 복합타운으로 개발하고 서경주역에는 뉴타운, 불국사역에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합니다. 안강역에는 농촌 중심지 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폐역사와 폐철도 부지에는 콘텐츠 개발 사업이나 그린웨이 조성, 주민 친화 공간으로 개발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먼저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는 철도 유유부지 사업과 아니면 이제 민자 사업까지 유치해가지고 전체적인 개발 계획은 나왔지만 3,500억 원의 관련 예산 확보와 폐철도 부지 매입이 관건입니다. 경주시는 토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폐철도 활용지원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되는 경주역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필요한 경우에 가용 예산을 활용하고 기체를 내서라도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주 역사 4만 5천 평 부지는 행정복합타운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한 5년 분할 상환으로 시가 확보하는 방향을 가지고 경주시는 다음 달에 폐철도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고 환경과 교통 영향 평가를 거쳐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현공면에 오는 2025년까지 95억 원을 들여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곡체육공원은 4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과 농구장, 다목적 체육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월 경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고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영주의 대표 봄축제인 한국선비문화축제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완전한 대면 축제로 준비 중인 영주시는 축제 장소를 선비촌에서 도심의 서천변 일원까지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도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시작해 사흘간 열리는 한국선비문화축제. 올해 축제의 주제는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입니다. 서원에서 유교를 배우던 선비가 거리로 나와 세상을 깨우친다는 건데 축제 콘셉트에 맞춰 축제 장소를 선비촌에서 영주 도심의 서천변까지 넓힙니다. 개막식을 포함해 선비 퍼레이드, 선비 야시장 등 시민 참여 축제는 주 무대인 서천 둔치에서 진행되고 선비 체험 행사인 어린이 장원급제, 마당극과 같은 전통 연희 등은 소수서원과 선비촌에서 열립니다. 전에는 그 선비촌이라든가 소수서원 그리고 선비수련원 이렇게 그 일대에서만 많이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이 도심에 내려와서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었어요. 도심도 이 축제의 어떤 한 그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잡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압권은 축제 둘째 날 공개되는 신바람 퍼레이드입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퍼레이드 경연에서는 4m에 달하는 대형 선비 인형과 시민이 어우러져 서천 일대를 행진할 예정입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사전에 퍼레이드 참여 단체 20여 개 팀을 전국민 대상으로 모집하고 선정된 퍼포먼스 팀은 대형 인형을 선두로 한 시민 행렬을 따라 서천 생활체육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근에선 춤 경연도 펼칩니다. 경연이 마무리되면 다시 도착지인 시민운동장 앞에서 자유롭게 춤사위를 펼치는 난장이 열립니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영주시는 축제 전인 5월 초에 선비복장을 한 공연팀을 서울 광화문과 부산 해운대 등 주요 대도시 5곳에 보내 순회 공연을 펼치고 선비춤 안무를 창작해 SNS로 선비댄스 챌린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한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9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점심 식사 직후 시간대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지역 범축제가 한꺼번에 재개되면서 주야간 모두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보고 단속에 암행순찰차와 기동대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두꺼비 새끼인 올챙이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망월지에서 부화해 크고 있던 두꺼비 올챙이의 99%가 폐사했는데요. 망월지로 연결되는 농수로 수문을 열어 올챙이 집단 폐사를 일으킨 혐의로 수리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중순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 난데없이 물이 사라졌습니다. 못바닥엔 죽은 두꺼비 올챙이가 가득합니다. 대구 수성구청의 조사 결과 망월지 수리계 대표인 60대 남성이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올챙이 99%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대구지법 이영숙 부장판사는 수문을 연 수리계 대표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으로부터 두꺼비 올챙이 폐사 위험성에 대해 듣고도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환경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 경관 보존 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제약이 생긴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은 망월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며 지주들과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총 11필 중에 한 8필지는 우리가 매입을 했고 나머지 3필지는 이제 지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올챙이 집단 폐사가 전체 개체수에 미칠 영향은 2025년쯤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망월지를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려던 수성구청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환경부가 두꺼비는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성구청은 생태교육관 등을 포함한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 상승과 일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도내 47개 도시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된 오존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하며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오존 경보는 2020년 33회, 2021년 41회, 지난해는 26회 발령됐습니다. 경북의 고용 사정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경북 지역 취업자는 14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000명이 늘었습니다. 취업자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에서 2만 명, 농림어업에서 17,000명이 늘어났고 제조업에서 3만 1,000명이 빠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실업률은 2.6%로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습니다. 한수원이 고리 3, 4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최근 인근 지자체인 울산시에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공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한수원이 앞서 고리 2호기에 대해서도 중대사고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고리 3, 4호기도 환경 영향평가서가 허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 16개의 활성단층이 확인됐고 고리 2, 3, 4호기는 대표적인 노후 원전이라며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수소에너지원을 생활 기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도시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4년간 416억 원을 들여 수소를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이나 공공건물에는 연료전지를 보급하고 수소버스를 도입하며
수소 배관망과 통합운영 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종일 눈이 뿌옇고 목이 칼칼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륙에 머물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6 마이크로그램, 경북은 155 마이크로그램으로 오늘도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평소보다 5배 이상 미세먼지 수치가 치솟으면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도 계속 메마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그리고 경북 동해안과 대구에는 건조경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5도, 안동은 2도, 김천은 영하 1도, 포항은 1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21도에서 26도 보이며 기온 껑충 오르며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특히 김천은 오늘 아침 영하로 시작해 낮과 밤의 기온차가 27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청도 0.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청도도 24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3도, 김천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5도, 김천 2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도, 청송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조금 해소되겠고요. 당분간 아침에는 평년 이맘때 수준, 낮에는 2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